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죽음은 삶의 일부지만 어떤 의미를 전할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GPT로 한번 정신과 의사의 직업적 위기에 대해서 가늠하는 걸 해봤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좀 더 위기감을 가질 만한 일이 좀 벌어졌어요. GPT가 이제 3.5에서 이제 4가 나왔고 그쵸. 발표 자료에서 GPT-S라는 게 있는데 GPT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들 수가 있는 기술이 나왔어요. 네. 목적에 따라서 설명서 같은 걸 아예 올려놓고 이 설명서에 해당하는 것만 좀 알려주게 만든다든지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한 건데 이번에 GPT-S는 이제 원하는 저희가 자료를 업로드를 하잖아요. PDF나 이런 걸로 하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도 말해줄 수가 있어서 저번에 했을 때는 약간 우리가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맞아. 이제는 그게 만들어진 상태로 일단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고 앱스토어처럼 그거를 구매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유튜브 보다가 다른 이제 심리학자의 저서를 올려서 GPT-S로 만든 게 있어서 그 유튜브를 참고를 해서 저희도 정신과 의사잖아요. 저희가 항상 배우는 프로이트나 이제 빅터 프랭클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GPT로 만들었습니다. 프로이트 선생님을 그럼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분께 직접? 프로이트 봇을 만들었죠. 네. 그분들의 어떤 저서를 AI한테 학습시키고 이 AI랑 대화하는 게 마치 프로이트와 대화하는 뭐 아들러와 대화하는 빅터 프랭클린이랑 대화하는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렇죠. 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저희도 한번 좀 실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와. 누구부터 할까요? 프로이트로부터 할까요? 빅터 프랭클린. 예. 설명을 드리면 프로이트는 뭐 많이 알겠지만 빅터 프랭클이란 분은 일단 정신과 의사인데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었고 거기서 이제 목격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이제 발간을 하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고세라피라고 삶의 의미를 찾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기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상담 가능한가요? 무슨 고민이 있나? 들어보게.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고민이 크신가 보군요.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지.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로는 순간순간 바뀔 수 있다네.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 지금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별로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도 때론 흔한 일이지. 프랭클은 의미는 크고 화려한 것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네. 일상 속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떤가? 마음에 평화를 주는 작은 취미나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보게. 이 작은 발견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제가 의욕이 너무 없어서 사실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욕이 없을 때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아. 프랭클은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네. 매일 작은 일을 하나씩 해보게.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책 한 장을 읽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작은 성취들이 의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보자고. 전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공부를 하도 하라고 해가지고 공부하기 싫고 사실 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막아서 좀 의욕도 없어지고 근데 공부는 하긴 해서 이제 대학은 왔는데 모르겠어요. 다 좀 하기 싫어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이 걸려. 부모님의 기대와 당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군요. 그런 갈등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일이야. 프랭클은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했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야.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 대학 공부와 병행하며 사진을 취미로 삼아보자고.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이 당신에게 새로운 의욕을 줄 수 있어.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거야. 설득되는데? 사진을 너무 하고 싶은데 사진으로 성공할 자신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걸 포기하기는 싫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진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이시는군요. 프랭클은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것이라 했어요. 사진을 찍으며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에 집중해 보세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진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가예요. 사진을 하면서 작은 성공을 쌓아가 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에게 큰 의미를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에 소질이 없으면 어떡해요? 소질에 대한 걱정이 있군요. 프랭클은 성공과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결과라 했어요. 소질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사진에 대한 당신의 열정과 경험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배우고 성장해 보세요.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좀 더- 당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근데 어차피 좀 나이 들고 하면 죽을 건데 왜 좀 살아야 되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프랭클은 인생의 의미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죽음은 삶의 일부지만 그 사이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의미를 전할지 모릅니다.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 보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막힘이 없네요. 막힘이 없네. 그러게. 저서 중에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저작권이 없는 게 있어서 그걸 올린 건데 그 저서를 바탕으로 말을 하니까 더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학파를 만드신 분이니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게 없고 질문들을 많이 예전에 프랭클 교수님이 아마 많이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대답도 돼 있고 이렇게 육성으로 또 들려주니까 새롭네요. 이게 그냥 책을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더 신기한 게 이제 뭐 그냥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질문에 대한 그거와 연관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참 신기하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명료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갈등이 있으면 당신이 이거랑 갈등을 하고 있군요라고 저희가 짚어주는데 처음에 그걸 잘 짚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말을 또 해주는 면들이 너무 잘하는데요? 저도 약간 대화를 하면서 좀 힐링되는 부분도 있네요. 네. 약간 작은 성공을 먼저 해봐라. 저도 이게 사실 작은 성공을 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약간 확고한 태도로 계속 그 부분을 좀 밀고 나가니까 조금 더 설득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는 좀 맞춰서 다양하게 좀 비유도 하고 쉽게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감정선을 좀 건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약간 반발심도 좀 생길 수도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빅터 프랭클린 좀 책을 더 찾아서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손쉽게 말로써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좀 더 친근감도 있고 좀 편하다는 느낌도 들고 좋네요. 요즘 워낙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저도 그러게 왜 삶의 의미라는 게 있는 건가 고민 한번 해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근거가 좀 부족해질 때가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약간 좀 다시 리마인드 되는 게 있네요. 근데 사실 우리도 대가가 좀 얘기해주면은 그래 이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들어. 하는 거야 이렇게. 네. 본인께서 이제 그런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나오신 경험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에 신뢰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게감이 있죠. 그렇죠. 저희도 또 다음 시간에는 이주영 선생님이 뭐 또 이런 유명 인사들을 여러 챗GPT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또 다음 인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